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의 유명 테니스 선수 펑샤이가 시진핑 일기 부총리를 지냈던 장가오리를 향해 쓴 폭로글이 중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밤 10시 7분에 이 펑샤이는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서 이 장 전 부총리와의 스캔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자신이 은퇴한 뒤인 2018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펑샤이 폭로글에 의하면 베이징에서 함께 테니스를 친 다음에 장 전 부총리와 그의 아내와 함께 장 전 부총리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런 스캔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그날 오후까지 울면서 거부를 했지만 저녁쯤에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결국 동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글에는 이 부총리쯤 되는 지위에 계신 분이라면 두렵지 않다고 할 것을 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화염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 되더라도 자멸을 재촉하는 길일지라도 진실을 알리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으로는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우리 Y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웨이보에 오른 직후에 중국 당국에 의해서 20여 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팔로워가 56만 명에 달했던 이 펑샤이의 이 웨이보 계정은 현재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연락도 두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펑샤이의 이 글은 바이롱 왕 같은 이런 반중 트위터리안의 SNS를 통해 가지고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 당국이 전력을 다해서 이 펑샤이의 글이 중국 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글 자체의 성격상 폭발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막강하다고 말하는 중국의 만리 방화벽마저도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두 사람의 이름은 물론 테니스라는 단어까지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면서 철저한 온라인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하고 있는데 이 고발글을 캡처한 파일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돌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도금을 가지고 풍자한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가오리의 이름 가운데 한자로 보면 고려가 있다는 점을 착안해 가지고 그의 펑사령관은 고려를 포격했고 지금 고려는 이제 장가오리를 말하는 거죠. 고려는 펑샤이를 폭행했다. 이런 글이 중국의 웨이보 등에 올라왔습니다. 6.25 전쟁 때 개입한 중국군의 팽더화이의 이제 팽덕회라 그러죠. 이 팽더화이 사령관, 이 사를 샤이라고 읽습니다만은 이 샤이하고 펑샤이의 성이 같고 또 장가오리 전 부총리 이름의 한글 도금이 한국의 왕조인 이 고려인데 착안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뜬금없이 고려가 이 장가오리 사건에 지금 소환된 겁니다. 또한 도금을 갖고 풍자한 팽더화이 사령관과 시중신 전 부총리의 사진, 펑샤이와 부총리 이런 각종 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을 밈이라고 그러죠. 이런 밈이 웨이보 같은 SNS와 해외의 트위터에서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난데없이 한국 드라마인 총리와 나도 KBS 드라마 봤는데요. 순삭됐습니다. 제목이 문제가 됐는지 이 영화 평판 사이트인 더우반에서 민감한 내용이라 그런 이유로 사라진 겁니다. 그만큼 이 장가오리 사건 내용이 중국 내에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 뉴스는 중국 밖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3일자 뉴욕타임스는 베이징발로 펑샤이의 미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스포츠스타하고 전직 정계 거물의 스캔들이 중국을 뺀 전 세계 독자가 주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펑샤이는 누굴까요? 여자 테니스 복식 부문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펑샤이는 사실 입지전적인 인간 승리의 인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86년생인 펑샤이는 2013년 윈블던 오픈 그리고 2014년 프랑스 오픈에서 대만 선수 쉐슈웨이하고 여성 복식 챔피언으로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엄청난 아픔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주관지 3년 생활 주간이 지난 2014년 펑샤이 승화 또는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펑샤이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펑샤이는 평소에 선천성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테니스 선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2살이던 1998년 심장에 스프링 6개를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신경에 약간의 손상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말에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국보 마취로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프랑스 오픈 8강전 경기 막바지에 펑샤이가 카메라에 하트를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4강 진출에 성공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펑샤이는 심장 수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하트 모양을 그린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어린아이를 그렸다. 그 아이의 심장이 두 날개를 달고 펄럭이며 날아올랐다. 그러자 내 라켓이 홀연 경기장 네트로 바뀌어 날개를 덮었다. 다시 심장으로 변해 내 몸 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테니스타인 펑샤이는 현재 은퇴한 상태입니다. 그런 펑샤이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번 장가오리의 질 나쁜 행각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가오리는 또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죠. 흑수저 출신인데요. 입지전적인 정치가입니다. 1946년생이고 올해 75입니다. 푸젠성 출신인 장가오리는 중국 남부 푸젠성 진장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호르머니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문역 기간에는 이 광둥성의 당시 석유 산하의 마오밍 석유공사의 기중기 노동자로 일을 했고요. 이후에 이 장쩌민 전 주석의 측근인 리창춘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창춘은 1998년 이 광둥성 서기 부임 후에 이 장가오리를 중용해서 개혁개방의 핵심 도시인 선전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쩌민도 이후에 2000년에 그를 산동성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중앙당 정치국 상임위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쩌민 계열의 인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장가오리는 18대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뽑혔고 시진핑 1기인 2012년부터 5년 동안 국무원 부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장가오리는 이 장쩌민 파벌로 분류가 됩니다만 18차 당대회 직전에 석유방의 대부인 정칭홍 전 국가부주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관점이 사실상 지금까지 발생한 성추문 사건 중에서 최고의 관리가 연루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가오리 사건이 육중전회를 앞둔 중국 정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번 육중전회는 시진핑의 집권 3년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가을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가오리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든 이 육중전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합니다. 그런데 장가오리가 비록 시진핑 1기 때의 부총리이긴 했지만 장쩌민 계파인 이 상하이방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장쩌민 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장가오리가 시진핑 1기의 부총리로 발탁될 때도 이 장쩌민 파에서 시진핑 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박아나온 말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가오리의 몰락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도를 회방할 수 있는 장쩌민파에 대한 중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장쩌민파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고보숑, 그리고 휘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이 시주석 집권 이후에 개인 비리로 처벌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장가오리 사건은 이들을 더욱 추락시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자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장 전 부총리와 같은 고위 지도자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실각한 고위 관리들의 성적 비리를 폭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상하이방 출신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몰락할 때도 성적 스캔들이 먼저 터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장 전 부총리의 추모는 중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총집합하는 육중전회를 앞두고 이 장쩌민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우선 장가오리 사건이 터진 시점 때문입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육중전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육중전회는 사실 내년 가을에 제24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의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모아졌던 겁니다. 우선 초점은 과연 장가오리 사건을 시진핑 지도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에 도덕성 유지와 함께 권력자들 간의 이 동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장가오리 본인의 정치적 배후가 어떻든 간에 그가 시진핑 집권 1기인 2013년부터 2007년까지 이 1기 때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시진핑도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렇다고 장가오리를 처벌하자니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시진핑 3년임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고 또한 경고 이상의 처벌을 하려면 실제 사실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건 중국 최고 지도부 내 추문으로 이어지고 또 권력 투쟁도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CNN은 중국 당국은 빠른 속도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가 파장 확산을 우려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덩유원 전 공산당 중앙당교 학습시보 부편집인도 이 아시아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RFA이죠. 이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성추문을 이런 식 그러니까 검열로 처리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라 그러면서 이 중국 공산당은 고위 관리에게 몸단속을 요구하지만 장가오리 사건은 이 개인 도덕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광범하게 존재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덩 의원은 장 전 부총리는 상무위원 시절에 서열이 가장 낮았다 그러면서 퇴직 후에 영향력도 인맥도 없다 그랬습니다. 경제 담당 부총리는 자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공안부 같은 힘센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장제민 파벌에 대한 경고로 보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반하는 음모론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음모론은 뭐냐면 삼엄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서 전직 상무위원 이름이 게시만 되면은 바로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삭제가 될 텐데 이 펑샤의 폭로글이 올라온 지 20여 분이나 지났을 때 겨우 지워졌다. 그러니까 20여 분간이나 지워지지 않았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중국의 민감어 검열은 인공지능 AI가 하게 되는데요. 이 장가오리 글이 20여 분이나 삭제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장가오리라는 이름 자체가 민감어가 아니었고 더불어서 100만 이상의 클릭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인데 펑샤의 글이 게시된 후에 초기에는 클릭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덩유원 전 편집인도 음모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현재 육중전회를 앞둔 시진핑 입장에서 쓸데없는 잡음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덩유원 전 편집인은 시진핑은 당의 이미지 훼손을 바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작극이라면 인터넷을 지금처럼 봉쇄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일 검은 배우가 있다 그러면 목적은 뭘까? 시진핑 흔들기? 육중전의 방해? 역사 결의 회방? 모두 불가능하다. 이렇게 덩 의원은 말을 한 겁니다. 저도 같은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펑샤이의 폭로로 인한 소동은 중국 밖에서만 요란한 사건으로 부각될 것이고 중국 내에서도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겠지만 여느 때처럼 중국 공산당은 함구를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스터리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